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8.16 대책은 무주택자에게 큰 기회입니다. 도심에 빨리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주요 정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기에 들어선 현재 매수 시점을 고민하고 있을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늘어난 셈입니다. 세계일보 영상팀은 임병철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을 만나 20, 30대 무주택자 시각으로 8.16 대책을 분석해보고 현 시점에서 주택 구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5년 동안의 로드맵을 잡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인 실행 방안이 조금 늦춰지거나 아니면 이제 지연되면서 발표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예상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거고,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재건축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9월이나 연내 이렇게 조금 발표가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그거를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세 시장이지만 어느 텀에서는 불안해지면은 또 오를 수도 있다 보니까 현 정부가 270만 원 로드맵을 발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약간 조금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안은 조금 더 순차적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청년 원가주택하고 역세권 첫집, 이게 이번 대책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한 것들이 뭐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을 하게 돼요. 총 5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되고 역세권이라든가 3기 신도시라든가 산업시설 배후지에 공급이 되니까 아무래도 직주 근접에 있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시세의 70% 정도 공급을 하거든요. 3기 신도시보다는 더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큰 장점일 수 있고, 다만 좀 부족했던 점은 도심에서는 원룸, 소형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중소형으로 좀 공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작다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후속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면적을 키울 필요가 있을 거고요. 270만 호 공급을 좀 발표를 했지만 이게 실제 언제 분양이 되고 입주가 될지는 추가적인 후속 조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 청약도 앞두고 있고, 근데 일부 지역들은 아직 토지 보상이 완전히 마감된 지역이 좀 없어요. 그만큼 사업이 좀 오래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작정 8월 16일 날 발표됐던 로드맵만 기다리지 마시고 3기 신도시가 계속 사전 청약을 하니까 주요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는 계속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 차츰 이제 발표되잖아요. 이제 10월 중에는 신규 후보 택지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입지 고려하면서 일단은 3기 신도시 물량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고, 떨어지시면 이후에 또 계속 좋은 입지에서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청약 가점이 낮고 크게 새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준신축이라고 하죠. 한 6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들. 보통은 신축이라고 하면 1에서 5년 정도인데, 준신축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공급되는 주택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매물들도, 그런 주택들도 조금 급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살펴보는 게 좋으실 거고요. 당장에 급매물 나와서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은 시장 자체가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매물들은 조금 더 관심을 보시면서 꼭 신축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쪽도 선택할 수 있을 거고요.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이전 정부가 취임했던 2017년부터 최근 5년까지, 그러니까 취임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 부동산 114의 랩스라는 그 주거 통계 솔루션 시스템을 좀 확인해서 보면은 이전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값이 평균 80%가 올랐고요. 서울은 한 100% 이상 올랐어요. 이게 실제 변동률로만 말씀드리니까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전국이 3억 3천만 원 정도 올랐고요.
서울은 자그마치 7억 3천만 원 상승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서울 재건축만 보면은 한 11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 이상 그러니까 재건축은 11억 정도 올랐고 서울이 평균 한 7억 정도 이상 올랐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근 집값이 몇 퍼센트 떨어져서 몇 천만 원 떨어져도 아마 실제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체감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 매수세가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뭐 기준금리가 올라서 내가 이자를 좀 더 내더라도 만약에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면 그래도 아마 사시려고는 할 텐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집을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고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압박도 크기 때문에 이런 기준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집을 사시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내년 6월 정도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 시점 앞두고 내놨을 경우에는 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거래도 안 되는데 집값만 떨어지니까. 그런 학습 효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그런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거래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마 실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너무 대출 많이 받아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게 뭐 당장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2030 세대는 실제 이제 아직은 종잣돈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오른다고 하면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더 타이밍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종잣돈을 조금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쯤 그런 종잣돈을 좀 모아서 조그만 주택이라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내용인데 어떤 교수분이 그랬대요. 집을 갖고 출발하는 거하고 그냥 전세로 출발하는 거는 출발 시점부터 다르다고. 이게 뭐 어느 시점에서 집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자기 자본력도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출발을 뭐 큰 아파트, 새 아파트 뭐 이런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투자처를 잘 아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출발할 때 내 집 마련을 갖고 출발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청약통장은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새 아파트라는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3기 신도시도 보시면 시세 대비 한 80% 내외, 다른 지역들도 뭐 90% 내외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역세권 첫집이라든가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세 대비 70%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뭐 장기 40년 동안 천천히 대출을 갚아도 되는 거니까 일단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가점을 높이면 그런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주택들을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